산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1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10억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11억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11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지는 않았잖아요. 산재보험에서. 내지는 않았지만 요한급여 내역서를 치료를 청구를 하면 이 자동차 이제 자손에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비를 중복으로 이중으로. 네. 2번 받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민경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는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교통사고로도 처리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해를 하셨죠. 오늘은 조금 좀 복잡한 내용일 수 있겠어요. 업무상 이제 그 교통사고 났을 경우에 산재를, 그러니까 산재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되는 그 처리 순서가 왜 굉장히 중요한지, 거기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망 또는 큰 사고로 인해 연금을 받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산재를 먼저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제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산재급여에서 1급부터 14급까지 돼 있는데 네. 1급부터 3급까지는 이제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4급부터 7급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시금, 연금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때 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산정되는 기준이 또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금에 해당이 돼서 사망을 했다. 근데 유족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월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네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걸 이제 연금 형태로는 지급되지 않고 이제 일시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나왔다. 네네.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이걸 먼저 처리를 해버리면 네네. 산재에서는 연금으로 해주질 않아요. 그걸 받으면 연금 아예 못 받는다. 매달 네.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시금으로 산정해서 계산했을 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이미 네. 이제 처리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예, 중복해서 똑같은 항목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일시금으로 산정했을 때 이게 더 커버리니까 자동차금 받은 게. 네네. 그러면 산재에서는 청구할 게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매달 200만 원씩 받지만 보통 일시금으로 산정하면 그 금액이 산정해보면 한 1억 정도가 될 거예요. 아, 네. 예. 왜냐하면 1급일 경우에 연으로 따지면 329일분이 나가거든요. 아, 네. 근데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1474일분이에요. 이게. 네네. 이제 그러면 매월 200만 원을 계산했을 때 일시금으로 산정해서 계산해보면 대충 1억 정도 계산될 거예요. 네. 1억 정도. 네. 산재에서 먼저 처리받고 연금으로 받는 걸로 결정된 다음에 네. 계산하니까 1억이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법으로 계산하면 2억이에요. 네. 그러면 1억을 빼고 자동차 보험에서 1억 넣으면 추가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연금 200만 원은 평생 동안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유족이 한 40세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8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200만 원씩 80세 계산하면 10억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좀 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이라면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산재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은 누릴 수 없는 10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10억 정도 되는 금액이. 10억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11억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11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먼저 산재 처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엔 두 번째로는 조금 좀 복잡해요. 네,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좀 복잡합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이제 단독 사건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 내 과실이 굉장히 많고 단독으로 한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자상자손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것도 아까 순서대로요. 산재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무엇입니까? 단독 사고 같은 경우나 네. 이제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네. 산재를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네, 네. 근데 이 경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내가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자손이나 자상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추가로. 보상을 네, 네. 예,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하게 되면 이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산재로 먼저 처리하는 게 좀 유리해요. 아, 유리하다. 일단 기본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면 네, 네. 이건 사실 좀 분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면 이 자동차 상해, 네네. 자동차 손해 여기서 배상 의무자 위에 제3자로 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제 산재 금액을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라고 보아서 네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를 해왔어요. 아, 과거에는요? 네. 그래서 이걸 공제할 수 있냐 없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어 왔었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된 상태예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이 분쟁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견해도 있었어요. 네, 반대로. 네, 과거에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재처리를 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오히려 바뀐 게 예를 들면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네네. 가입 한도.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5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네네. 뭐 부상 한도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네네. 또 후유장애 한도는 별도로 가입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1급일 경우에 그렇고 만약에 내가 뭐 여기 팔 상완골이라고 그래요. 상완골 골절이 났다. 간부 골절이 중간이 부러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 상해급수 5급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1,500짜리 부상 등급을 가입한 분은 이제 500만 원 네. 해당이 되고 3,000만 원 가입하신 분은 1,000만 원, 네. 5,000만 원 가입하신 분은 1,650만 원이 한도가 돼요. 네. 근데 산재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이 치료하는데 한 뭐 3,000만 원 정도 나왔다. 네. 그러면 이 치료비 영수증을 갖다가 내가 내지는 않았잖아요. 산재보험에서 내지는 않았지만 요한급여 내역서를 치료를 청구를 하면 이 자동차 이제 자손에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치료비를 중복으로 네. 이중으로 네. 두 번 받는 거죠. 어쨌든 내지는 않았지만 이 치료비 영수증을 해당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또 별도로 뭐 산재에서 12급 후유장애를 받아서 뭐 얼마 받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가입했으면 후유장애 금액에서 또 12급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네, 네. 그러면 1억짜리 12급이면 1,000만 원의 후유장애가 한 금액이 돼요. 정액으로. 네, 네. 그럼 1,000만 원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자동차 보험을 치료를 받았다. 먼저 처리해버렸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한도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짜리 가입했으면 500만 원의 치료비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방 소진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미 한도를 썼기 때문에 이제 치료비 부상급수에 대한 청구는 어렵게 되겠죠. 산재에서. 그렇죠. 그러면 뭐. 아니 산재에서는 받지만 여기서는 이미 치료비로 다 썼잖아요. 그걸 돈으로 주지는 않죠. 이미 치료비로 지불 보증해서 네네.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다 줬죠. 그렇죠. 다 써버렸기 때문에 5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네. 이제 받을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근데 이제 산재로 먼저 처리하면 한도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산재에서 받은 치료비를 유한급여 서류를 이 자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남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예, 예. 네, 그 말씀이 되군요. 예. 조금 뭐 복잡하긴 네, 한데 네, 네. 결론만 딱 내리면 기억하세요, 결론만. 네, 결론만 내리면 단독 사고인 경우 네. 자기 신체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에서 받은 요양급여 서류를 자기 신체 사고에 보험사에 접수하면 치료비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가입한 급수 내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네요. 자, 이해하셨죠? 이제 우리가 사고 났을 때, 큰 사고 났을 때, 이제 이런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물론. 하지만 났을 때 산재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해야 연금의 경우 우리가 40세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1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꼭 산재를 먼저 처리하라. 그리고 이제 단독 사건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도 산재를 먼저 처리하라. 물론 전에 어떤 그 법적인 그죠?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 그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해 안 되시는 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 손해사정사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용사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